순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세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엄청 뜬구름으로 잡혀요.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왜냐면 순열 파트를 학교에서 만약에 잘못 배웠다, 학원에서 잘못 배웠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파트입니다. 다른 뭐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답지를 보고 우리가 또 습득을 하면 돼요. 답지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왜 이렇게 되지 해도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순열 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세는지도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거의 빈약하거든요. 그걸 이제 책 쓰시는 분들이 다 일단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 숫자 셀 때 이렇게 세면 끝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또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완전 머리가 좋지 않은 그런 일반 보통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머리가 정말 탁월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아예 그 유형대로 외워버립니다. 결론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결론은 답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찾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 게 순열조합이에요. 그런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 왜 이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외워버리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 실제 또 수능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와버리면 건드릴 수가 없는 게 순열 파트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옷걸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옷걸이라는 그거 아시죠? 그냥 세탁소 가면은 주는 거, 철사 같이 된 거요. 그 옷걸이를 가지고 책 받침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휴대폰 거치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침대까지 만들더라고요, 옷걸이로.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야, 너 옷걸이로 한번 책 받침대 만들어 볼래? 하면은 일반인들은 왜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봐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그거의 옷걸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잖아요. 그럼 대충 완성된 형태가 보이고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흉내는 내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그죠? 여러 번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분이 만드신 것보다. 그 다음에 그분만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해보면 순열이라는 존재가 내가 직접 세봐야지 왜 이게 좋은 방법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공식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공식 이거니까 요거를 써야지 하는 게 안 먹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뭐 미적분 원 설명드릴 때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런 유형이 나온다,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좀 외워두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들 몇 개 있으니까 외워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순열조합에서 특히 순열과 조합, 중복조합 이 파트에서는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가 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질 건데, 수능 기출 가지고 세세하게 나누기에는 처음부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순열에 대해서 개념이 설명이 들어가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판단하시고 학습하시면 좋고, 꼭 반드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있는 경우의 수 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확률이랑 그거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풀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세보는 거, 그거를 꼭 해보셔야 고등학교 수준의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습 과정이 없으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순열 요 경우의 수 파트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이 아마 10% 이하로 나온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정답률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제가 그 앞에 과정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원 8개 붙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요 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어떤 기호냐면 수학적인 그거죠. 그 기호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N, P, R이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풀 때 항상 이제 좀 그 옆에 뭐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R이요 0보다 크고 N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써진 게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순열을 뜻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P가 순열을 뜻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스펠링도 좀 약간 복잡한 뭐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그냥 P라고 외워두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NPR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NPR의 의미가 뭐냐면 자, 잘 기억해 둡니다. 진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진짜 너무나 잘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NPR의 뜻이 뭐냐면 자, N개에서 자, 여기 N이 있죠. N개 중에서 혹은 N개에서 R이 있죠. R개를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순서 있게 뭐 일렬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 하는 것. 이게 NPR에 대한 뭐 설명입니다. 설명. NPR.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N개에서 R개를 택한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니까 순열이죠.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그저 순열이라고 합니다. NPR이라고 하고요. NPR. N은 소문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숫자를. 학생들이 좀 간혹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을 한다고 뭐 일반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성적 평균 등급대가 한 4등급 이하인 문과 정도 기준일 때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좀 약간 학습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NPR이 있으면 보세요. 그 교과서나 문제집 어디를 다 보셔도 됩니다. N과 R은 숫자가 되게 작고요. 표현이 P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P는 쉽게 말하면 대문자고 얘들은 소문자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쓰는 눈치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간다 치면 이런 식으로 쓰는 눈치가 필요한데 제가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일반화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성급한 일반화 오류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이런 이제 기호로 그냥 주고 만약에 OP를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한 3등급 이상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간 눈치가 좀 공부한 눈치가 있나 봐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3P2를 써보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쓰는데 4등급 이하 그 정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습관부터 좀 고쳐 나가야 나중에 그 학생들이 좀 더 수업하기가 편한데, 그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그냥 뭐 3P2라고 하니까 3P2라고 쓰면 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맞추기, 그런 표현들을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냐면 약속이니까. 한 뭐 100년? 한 최소 100년? 그 정도 전부터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둔 약속이니까 그거를 지켜가야, 그죠? 그 수학의 논리에 따라서 쭉 설명이 되는데,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걸 안 지켜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난 그냥 규칙 다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할래 이런 건데, 그게 뭐 쉽지 않겠죠. 자, 의미가 이렇습니다. 일단 의미가 이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그때 잠깐 설명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에 뭐 순서 이런 얘기 하면서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1번에다가 이름 올릴 사람이 있고요, 2번에다 이름 올릴 사람이 있고요. 뭐 3명 정도가 뭐 선거 같은 거에 나왔다 칩시다. 반장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칩시다. 왜냐면 뭐 30몇 명이 있는 반에서 전부 다 반장 후보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다고 쳐요. 일단 추천받은 사람 5명 정도를 뽑아서, 좀 불공평하긴 하겠지만 5명 뭐 ABCD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냥 3명만 이름 올릴 거예요. 3명만 이름 올릴 건데, 그러면 일단 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냐면, 그죠? 몇 명이 있냐면 5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첫 번째 사람이 빠지고 나면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4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죠? 2사람이 빠지고 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남은 3명 중에 1명이겠죠. 5, 4, 3. 그럼 같은 사건이니까 한 용지 올라가는, 그죠? 5, 4, 3. 그러니까 이거는 12 곱하기 5니까 60이 나오죠. 총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60가지라는 거죠. 60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60가지가 나왔죠. 무슨 말인지 되죠?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뭐 뽑힐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게 일단 순열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간단한 연습들 몇 개만 해보고, 이걸 몇 개만 연습해보고, 또 이제 순열 요 기호 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럼 지금 이 경우가 5개 중에서 지금 3개를 뽑았다 이 얘기입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조합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걸 익히셔야 돼요. 5개 중 3개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 이게 이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계산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5에서부터 3번 쭉쭉쭉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죠. 5, 4, 3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6P2라는 게 치면요,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뭐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한번 가본다고 하면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할 거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온 건 5가지라는 거죠. 같은 사건을 곱해 주시고요. 그러면 30이 나온다는 거죠. 6 곱하기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숫자만큼요. 숫자를 써주면 밑에 하나씩 내려가면 됩니다. 자, 8P3이 나왔다 쳐요. 8P3이 나왔으면요. 이거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요? 아마 이제 될 건데. 만약에 뭐 2P이다. 2P면은 2 곱하기 1입니다. 그죠? 만약에 뭐 7P4입니다. 7P4. 7P4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4라고 해서 4가 되는 게 아니고 7, 6, 5, 4 숫자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8P5가 있다고 칩시다. 8P5가 있으면 얘는요. 8, 7, 6, 5, 4까지 곱해지냅니다. 5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6P4로 하겠습니다. 6P4. 6P4입니다. 6P4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얘기합니다.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요 순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